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6년 반갑습니다. 4월 11일 토요일 날입니다. 네, 개드먼트 세 번 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 이용철 씨와 이거 만났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만납니다. 예.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하고 수요일 이틀만 예, 만나고 다른 각자 하니까 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예, 각자의 또 의견을 잘 발표해서 예. 구독자가 다 같이 늘어났습니다. 네. 좋은 점이 많이 있고 또 나쁜 점은 또 자주 하다가 이틀만 하니까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예, 왜 특별한 날인가? 예, 오늘은 예. 평택에서 우산혁명의 날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전환길 전환길 씨, 필수의 전환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우리 태극기와 우파 전 세력들이 함께 모여서 험프리 미군 부대 있죠. 미군 부대 앞에서 우산혁명 첫째 날을 출발합니다. 반은 네. 성적이 반은 태극기들이 해가지고 거기 가면은 이제 2만 원 정도면은 그 우산을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선 오늘 시작한다고 봤어. 네네 우산 숫자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2만 개 만들었다는데 다 빌려나 네, 숫자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또 본인들이 일단 원래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흰 우산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네. 자유시장,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이 좌파 정부라 친북, 친중 정치라 이 좌파 정치는 우리 똑같이 나눠 먹고 살자. 이 포퓰리즘 정치해서 돈을 뿌려서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역삼 선거에 이번 또 예산 또 증액을 해가지고 또 3차나 2차 계속 해가지고 나라야 망하든 말든 일단 돈을 뿌려서 정치 생명을 유지하는 잘못된 거꾸로 가는 나라 우리 심판해야 됩니다. 꼭 끌어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주장하고 시장 자유경제 종교를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반미 투쟁하는 투쟁자 반미하고 친중 친북하는 좌파가 정치를 해서 이게 나라가 거꾸로 가고 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세계는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책을 35,000원에 살았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세계 정세의 변화라는 책을 비쌉니다. 아주 두꺼운데 아마 금년 3월 달에 나온 것이라 합니다. 최신으로. 그래서 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얘기 한번 조금 읽어보고 신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죠. 자본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는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주의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결론은 그것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싸움입니다. 현재 추구하는 일도 다르지만 목숨을 걸고 서야하고 자본주의도 목숨을 걸고 사회도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다. 우파인 자본주의는 전통적으로 독립심과 근명성실로 높인 생산과 추구 정부의 간섭 없이 최소한 사유재산 제도를 옹호하며 각 개인의 선택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민간 부분이 공공 부분보다 더 효율적이고 자본주의가 가장 우수한 체제이고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사회에 커다란 공을 세우고 세금을 많이 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의 생산성이나 낮아 이익이 못하면 기업은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육성해서 생산을 많이 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일자리와 돈을 나눠주는 것이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 판에 좌파 정부는 무엇이냐면 혁신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런 좌파는 사회주의와 비슷합니다. 정부 의존을 많이 하고 나라에서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하게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분배하라. 부의 지혜의 또 분배가 도덕적이 옳다고 사회에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똑같이 살자. 우리 부자를 모두
가난한 사람과 똑같이 나누어 주어 똑같이 예, 살자는 것이 이 좌파 정권입니다. 예, 예. 파이는 하나인데 서로 가지려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싸움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결론적으로는 자본주의를 해야 된다. 결국은 생산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생기고 기업가가 생겨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월급을 줘서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일자리를 생겨서 돈을 벌어 자립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결국은 닭이냐 달걀이냐 비하면 닭은 자본주의고 달걀은 사회주의. 좌파가 달걀에 비유하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달걀이 먼저 세상에 나왔지 달걀이 먼저 나왔으니까 닭이 있어서 달걀이 생산되고 그 병아리가 켜서 또 닭이 되지만 결국은 그 숫자는 작습니다. 결국은 후라이에서 먹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비를 하는 반은 좌파입니다. 소비를 해야 경제가 들어간다. 우파는 생산을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돈이 많고 물건이 많아야 나누어질 것 아니냐. 생산이 먼저다. 좌파는 소비를 해서 경제가 들어간다. 돈을 써야 된다. 그래서 돈을 뿌리는 것이 좌파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 정책, 돈을 뿌려서 돈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지금 금을 사야 된다. 미국 화폐를 사야 된다고 야단 보석을 하는 것입니다. 돈은 이제 휴지가 베네수엘라 같은 휴지가 아니라 휴지 한 통만 살려도 참 리아카에 돈을 싣고 가도 휴지보다 돈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 그 나라는 석유도 많이 나오지만 석유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이 경제에 대한 상식입니다. 공짜로 석유 나온 돈을 공짜로 주니까 일을 안 합니다. 외국 사람이 와서 일을 하고 본국 사람은 일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자본이 없습니다. 외국 물건을 수입해서 가공처리해서 물건을 만들어 재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수출로 먹고는 사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달러 값이 많이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많은 돈을 줘야 달러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한국 돈으로 사오는 것이 아닙니다. 달러로 기름도 모든 원자재를 사오는데 이렇게 달러가 가치가 떨어져서 달러는 올라가고 한국은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망쳐든 나라가 현재 우리나라의 좌파 정부, 이재명 정부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자기 많은 죄를 덮기 위해서 각종 악법을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2차 특검, 4.2차 특검 뭐 평생을 특검만 하다가 특검 남발하고 탄핵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된 거 아닙니까? 득 하다가 죽겠구만. 또 우파는 또 분열로 망합니다. 분열로. 안철수 저 한동훈 패거리가 결국은 민주당에 같이 똑같이 대통령 파면에 찬성했기 때문에 대통령 파면된 거다. 잘못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저 무슨 시장에 또 출마한다고 합니다. 한동훈 패거리 빨리 내쫓고 절대 그런 사람의 표를 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만 옳다 내가 해야 된다 하지 말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에게 양보하고 그분에게 하도록 하고 용서하고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니까 다 잘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또 덮어주고 살아야지.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은 전과 사범에 지금 12가지 혐의에 5가지 재판을 는 피고인 신분이다. 피고인.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지 않고 대통령이 안 되었다면 지금 감옥에서 똑같이 이화영보다 더 정한 죄를 지고 7년 8개월이 아니라 한 16년, 17년 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북 성과한 사람은 이적행위 아닙니까? 이적행위를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이게 나라입니까? 완전히 범죄자 전국 반미투쟁하고 운동권 출신이 정부 요직에 모두 국무위원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관세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번 이란과 미국 트럼프의 전쟁에서 또 한국은 그냥 나는 모른다 말 한마디 없이 참전하지 않겠다 안 했다 말도 없이 하고 또 한국 주둔 미군 한미 훈련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만 훈련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 앞으로 전쟁 나면 미국이 도와주겠습니까? 사람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이 정말 친구지. 그렇지. 좋을 때는 다 좋죠. 그러나 예, 위기에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 진짜 친구입니다. 예. 만약 요시야 나도 내가 아플 때 병원 안 오고 자주 찾아와서 안부하는데 그것이 진짜 친구지. 좋을 때 이렇게 좋을 때 뭐 항상 웃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들고 힘들 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좀 도움도 주고 서로 도와주고 사는 것이 인간 인지성상 아닙니까? 그것이 홍의 인간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주고 임 대통령 빨리 석방해서 하루빨리 이 나라를 끌어내는데 일조하는 뭐 대통령은 다시 하지 않더라도 싸우는데 최선 저서서 죽기를 살고 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죽기 살기로 우파와 좌파 지금으로 세상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체제전적으로 엉망진창이 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파 정부를 끌어내리고 좌파 정부를 세워가지고 우파 좌파 거꾸로 얘기하셨어. 결국 좌파 정권을 끌어내리고 다 그렇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뭐 맞아요. 노인이 60살이 90살이 됐으니까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하겠습니까만은 내가 맞습니다. 내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솥떡같이 말해. 찰떡같이 알아듣시고 잘 해석해서 알아듣시고. 맞습니다. 박수.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다음에 신문을 좀 제가 제목만 할 테니까 조선일보 전면 기사를 좀 보세요. 이재명 소상공인 교섭 단결권 허용해야 된다. 민노총 만나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된다. 강조. 비정규직 2년 고용 뒤에 천안 제도 2년 이상 고용 금지법 때 비판 노동계엔 고용 유연성 양보 당부라는 소제목이다. 이렇게 좌파 정부는 이렇게 노동자를 단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운동하는데 아주 앞장서는 것이 좌파 정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 목토에 앉아서 기업제를 옥죄이고 결국은 그 종업원을 옹호해서 얼마든지 운동해라. 운동하고 월급 올려달라고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좌파 정부이다. 그래서 이렇게 소상공인 교섭 단결권 허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 많이 주고 또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 법을 또 만들면 본문 읽어보세요. 한번 제가 한 번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본문 이거는 본문 읽을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읽을 짤막하니까. 민노총 만나서 사회적인 대타협을 강조했다. 누가요? 이재명이가. 비정규직 2년 고용 뒤 전환 제도가 2년 이상 고용을 금지하는 금지법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법을 많이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든다고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죠. 노동계엔 고용의 유연성을 양보하라 하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노동계에다가 고용의 유연성을 양보해라.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나가지 말아라 하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재명이도 가짜 대통령이지만 그 자리에 앉으니까 이제 속내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모양이죠. 그러면 뭘 합니까? 노란봉투법 같은 택도 없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기업들을 옥죄이고 또 해외 기업들이 투자하는 길을 딱 막고 이미 투자돼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도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착착 진행하고 있잖아요. 왜? 기업을 운영할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그렇죠. 이 나라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이제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노란봉투법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단체 교섭권이 그 잔잔한 수많은 하청 업체들이 원청 기업에 직접 다이렉트로 교섭을 하고, 예? 쟁의를 벌이고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원청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고 피로감을 높이고, 그리고 본연의 업무에 정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창출됩니다. 결국은 이게 다 돈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오늘 파키스탄에서 종전 담판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거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계속 공습하겠다고 또 음장을 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대로 가겠다 이겁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담판을 해도 우리는 싫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목표가 있어 하면서 레바논을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죠.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11일 중재국인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립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란이 장대한 분노라는 이름의 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첫 대면 협상입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협상단에는 스티븐 위코프 중동 특사,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등이 참여합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가라바프 의회 의장, 그리고 아바스 이라그치 외무장관이 이끄는 이란 대표단은 10일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고 웰스트리트 저널지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이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죠. 네타냐후는 헤즈볼라 공격과는 별도로 레바논 정부와 직접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다음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실 주재로 회담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은종 특파원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말도 많은 부산시장 전재수 얘기입니다. 네. 검경 부산시장 공천 다음날 전재수 통일교 의혹 면제부. 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명품시계 불법 자금 수수 관련 공소시효 지났다며 사건 종결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이런 잘못된 이런 공천, 부산시장 전재수 이야기, 부산시장 후보, 면제부 줬답니다. 죄가 없다, 면제부가. 너무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국민의힘 권영동인가 그분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권성동, 그렇죠. 권성동은 똑같은 통일교에서 의혹에 있는 사람이 국민의당은 이렇게 지금 구속되어 있고 전재수는 면제부를 준다고 부산시장에 또 공천까지 줬다는 것 이게 완전히 자기 편은 모르고 무죄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다 유죄로 만드는 유권 무죄 무권 유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맞아요. 옳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요거 이것이죠. 또 말씀하시죠. 아니 읽을까요?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 본부장 김태훈 대전구호검장은 통일 측에서 명품 시계와 현금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혐의도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지나가는 강아지가 웃을 일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전날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니까 알아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비판은 무슨 비판입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합수본에 따르면 전 의원은 2018년 8월 청탁 대가로 통일교 측에서 명품 시계 한 점과 현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합수본은 전 의원이 받은 금액을 특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최저 공소시효인 7년을 적용했습니다. 또 통일교 측이 2019년 청탁과 함께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사준 혐의도 구체적인 청탁 증거를 못 찾았다면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합수본은 통일교 측에서 수천만 원 수수 혐의를 받은 임종성 전 의원과 김규환 전 의원 그리고 금품 공용자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도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다만 합수본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전 의원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 등을 훼손한 보좌진 4명은 증거 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무언가를 감추려고 증거를 인멸한 보좌진은 기소하면서 범죄 혐의를 받은 정치인이 무혐의라는 처분을 받는 것은 말이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네, 김일의 박혜연 기자였습니다. 네, 그렇죠. 말도 막걸리도 아니죠. 여기 뭐 예. 사설에도 똑같은 그거 나오네요. 전세수 공천 다음 달 무희하고 예. 정권 잡았다고 이래도 되나? 예. 여기 연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그럴까요? 네. 예.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이야기입니다. 자, 전재수 공천 다음날 무혐의가 됐다. 공천을 받은 다음날 바로 공천을 못 받았으면 혹시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무혐의 처분을 했고 그게 권력이 있으면 무죄라니까요. 정권 잡았다 해도 세상에 이렇게 무리하게 이래도 되나? 대놓고 뻔뻔하게 이래도 되나 그런 말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같은 의혹이 제기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전 의원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만인데요.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지 하루 만에 수사기관이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웃음입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 우리 웃으면서 읽읍시다. 네. 예? 합수본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전 의원은 명품 시계 한 점과 현금 2천만 원에서 약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합수본은 그 시점을 2018년 8월로 특정했습니다. 전 의원이 통일교 시설을 방문한 날입니다. 뇌물 액수가 3천만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7년이고 3천만 원 이상이면 10년입니다. 하지만 합수본은 전 의원이 받았다는 명품 시계는 785만 원 상당이고 현금은 수수 여부와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엿장사 가히 맘대로죠. 네. 엿장사 맘대로란 말 있죠? 네. 만약 전 의원이 현금 3천만 원을 받았다면 아직 시효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사를 더 해보지도 않고 전 의원이 수수한 금품을 3천만 원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수사를
끝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입니다. 엿장사 가히 마음대로죠. 권력이 있으면 그래서 판단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봐주기를 한 것입니다. 봐주기. 예? 봐주기가 뭔지 아시죠? 예. 수사를 이렇게 만든 더 큰 책임은 민중기 특검에 있습니다. 큰 책임, 작은 책임이 뭡니까?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민특검은 작년 8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았는데 야당 의원만 기소하고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넉 달 동안을 뭉개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10일, 20일도 아니에요. 넉 달. 그래서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사건을 경찰로 슬그머니 넘겼습니다. 노골적인 편파 수사죠. 명백한 직무유기죠. 그 일로 경찰의 고발까지 됐습니다. 누가요? 민중기 특검이 고발됐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민특검 사건을 손도 대지 않고 공수처로 살짝 넘겼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약삭 빠르죠? 간교하죠? 말도 못해. 수사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공수처 수사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권력자와 친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들끼리 서로 핑퐁 공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넘겨주고 주고받고 하듯이 하고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러니 전 의원이 수사를 겁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가 겁납니까? 수사 하나 말합니다. 참 어깨 뽕이 들어가죠.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런 합수본 수사가 한창일 때 부산에서 선거용 현수막을 걸고 출판 기념회도 가졌습니다. 수사를 아예 무시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갔던 것이죠. 이재명은 전 의원이 쓴 글을 소셜미디어에 띄워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전재수 똑똑하다, 능력 있다, 이런 식의 글을 올렸겠죠. 소셜미디어에. 자기 오른팔이 가짜 오른팔이기 때문에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오른쪽 다리인지 발뒤꿈치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가짜 대통령 이재명이 사기 대통령이 이재명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니까 사기죠. 그렇죠? 네, 이 상황에서 어느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눈치 보고 겁먹고 법이 있으라거나 고부줄법이라니까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 혹 아닙니까? 법치는 어디로 갔습니까? 시절에 따라 공정과 정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상식은 어디에 가서 찾아야 합니까? 과거에도 불공정과 편파 수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다 지켜보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해먹는 것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말 못하는 말하면 잔소리입니까? 말하는 건 잔소리죠. 네, 아무리 정권을 하나 잡았다 말하지. 해도 이래서 되는 겁니까 여러분? 권력만 있으면 무조건 무죄니까. 이래서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기 편에 사람 무조건 무죄. 다음 또 권력이 읽겠습니다. 없으면 유죄. 다음 제목 좀 읽어주세요. 요거 시기야.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요거. 그럴까요? 예. 강철석 칼럼. 한국 안보는 결국 북핵 문제다. 그거 읽을까요? 예, 이런 핵무장의 가능성을 미국과 이스라엘 공동 의혹으로 보고 전쟁 시작한 트럼프. 트럼프는 이란 이스라엘과 같이 공동으로 한 거죠.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좀 같이 하자고 할지 무슨 트럼프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국은 미국의 집 아닌 힘, 트럼프는 북핵 의혹, 한국과 절실하게 공유 가능할까? 대한민국에 있는
예. 훈련이 미국 훈련이 한국과 같이 훈련을 안 한다고 하는데 한미국에 이미 깨지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이 전쟁 나도 도와주겠습니까? 이제 나 몰라서 이제 중국과 전쟁할 때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생각해봐야 됩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싸움 날 때 한국은 어느 편에 쓸 것인가? 결국 우리나라 지금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양다리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둘 중에 하나 미국을 택하든 택하라. 중국을 택하든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진보 친중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와 정반대입니다. 미국과의 생각은. 그래서 이게 한국 안보는 결국 북핵 문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핵을 제거해야 돼.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나라 핵이 없고 김정은이도 제거해야 돼. 미국이 우리 핵을 결국은 막아주는데 미국이 모르세요 하면 미국만 떠나보세요. 1950년 6월 25일 미군이 1년 전에 철수했기 때문에 바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미군이 철수하면 바로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남침할 것이다. 6.25 때도 북한은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소련에서 먼저 받고 중국의 무턱대의 허락을 받아서 남침한 것이 북한 홀로 남침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과 미군이 참전해서 인천 상위작전 그래서 북진하다 다시 또 압록강 근처에 가는 대지로에 가서 북한이 깽가리 패 정말 그 많은 인권 사람이 인해전술 인해전술로 그냥 쳐들어와서 그 추운 날 얼마나 총을 쏘는지 총이 나가지 않는다가 너무 추워서 그래서 할것이 일사후퇴해서 결국은 다시 우리는 남하하게 돼서 서울을 또 내주고 메가노 원수의 인천 상륙작전도 있었죠? 수원까지 다시 후퇴했다가 다시 다시 전진해서 지금 판문제에서 휴전된 상태이고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휴전입니다. 휴전 지금 총소리만 나지 지금 전쟁 중인 것이다. 맞습니다. 결국은 북한은 이제 철도도 다 끊어놓고 도로도 끊어놨고 뭐 개성공단 금강산가다 다 폭발해놓고 그런데도 계속 한국은 돈 퍼줘서 북한 원자폭탄 만들게 박지원이 갖다 줬지 않습니까? 김대중 명령 받아서 그 도로로 원자탄 만들어서 지금 남한을 이렇게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북한에게 또 신복해야 된다. 또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니까 북한은 지금 미사일과 원자포탄을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데 남한에서 이제 훈련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뭐 북한에서는 무인기 보내고 우리나라 무인기도 안 보내요. 악성방위도 안 하고 뭐 그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으라고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했는데 아주 지금 완전히 호구를 만들려고 작정을 했나? 그래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려다 오히려 인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의 머릿속에 파면된 것입니다. 결국은 체제전쟁입니다. 체제전쟁. 두 사람의 이재명하고 윤석열 전쟁이 아니라 자유시장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가느냐? 결국은 공산주의와 비슷한 북한 쪽으로 가느냐 비슷한 게 아니라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읽어보시기 내가 좀 읽어보고 볼까요? 전쟁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예상 못한 사태가 발생해 전쟁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전쟁이 전쟁을 시작한 측이 의도한 결과를 낳는 경우는 드물다. 전쟁의 패배는 국가는 물론이고 전쟁에 승리한 국가도 전쟁이 초래한 결과를 마주하고 방황하는 때가 많다. 대한민국은 전쟁이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의도한 것과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걸 증언할 수 있는 세계 몇 안 되는 나라다. 6.25 전쟁이 김일성의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한국은 한 달 만에 부산 밖으로 밀려나고 김일성의 나라가 됐을 것이다. 그렇죠.
미군이 잘도 안 했으면 내줬죠. 김일성의 전쟁 계획에는 철수한 미군이 다시 들어와 참전할 가능성은 이에 존재하지 않았다. 전쟁은 김일성이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6.25 직전 한국 군사력은 초라했죠. 그 총밖에 없었습니다. 탱크가 어디 있어요? 포도 없고 병력은 북한 우리 그러니까 군인도 아니라 저 맞습니다. 경비대만 있어. 경비대만 뭐 옛날 일본군이 버린 장총만 가지고 있지 아무것도 없고 북한은 탱크와 포 가지고 남하를 해서린 것이 아니니까 북한은 20대 넘는 탱크를 보유해 한국은 탱크가 하에 없다. 땡이죠. 그렇게 탱크를 어떻게 총으로 당합니까? 네. 그래서 갑작시 3일 만에 서울을 탈환됐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남한은 결국 북한이 200대 넘는 탱크를 보유한 데 대해 한국은 탱크가 아예 없었다. 경제 산업 면에서 더 형편이 없었다. 한반도 발전 설비의 90%가 북에 있었다. 네. 김일성은 추방과 처형으로 반대 세력을 완전히 제거한 데 비해 한국 곳곳에선 좌익 폭동이 일어났다. 남한에 있는 빨치산이죠. 예. 곧 무너질 나라처럼 비쳐 김일성이 남침을 결정했지만 한국은 전쟁이란 절제절명의 의기 속에서 단련돼 부강한 나라로 다시 태어났다. 저는 예. 6.25 사변이 없다면 다 겪으셨잖아. 한국은 정말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전쟁 때문에 알려졌기 때문에 예. 작은 나라가 이렇게 잿더미에서 성장한 것입니다. 예, 결국은 맞습니다. 나는 남북한이 갈려 있어서 경제도 안보도 더 남한도 강해졌고 북한도 더 강해졌다. 결국은 경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예. 22년부터 읽어주시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됐어요. 예.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 수도 카이우에 러시아 국기를 휘날리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전쟁 계획표는 러시아 군의 무능을 증명하는 성적표가 거꾸로 되고 말았죠. 2월 20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목적은 늙은 하메네이 등 친정 독재 지도부를 제거했고 핵폭탄 원료인 농축 우라늄을 파괴하거나 나라 밖으로 이송하고 시민 봉기를 유발해 정권을 무너뜨리고 탈친정 민주국가를 들어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목표가 거기에 있었죠. 그런데 그게 지금 쉽게 안 된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90% 이상 됐어요. 결국은 한나라 전쟁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세계 최고 정보기관 모사드가 마련한 이 정보 관련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했지만 달성된 것은 늙은 하메네이를 죽이고 그 아들로 교체한 것입니다. 참수 작전마다 성공했으나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란 공군력을 초토화시키고 미사일 공장을 파괴했지만은 이란은 얼마 남지 않은 전력으로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세계를 혼란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은 부정적인 평가만 아니라 긍정적인 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거꾸로 중공이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중공이 죽을 지경이에요. 원유가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이 강찬석 칼럼이 보는 시각하고
제가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큽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이것은 원래 미국이 이란을 두들겨 팬 것은 중공 때문에 두들겨 팬 것입니다. 중공하고 짝짝꿍을 한 것들이 바로 이란, 그리고 베네수엘라, 그리고 북한, 러시아 이런 것들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체제전쟁이 그들의 아닐까요? 인민들을, 그들의 국민들을 잘 살게 해줬습니까? 껍질을 벗겼지. 에? 벗겨 먹었어. 잘 살던 나라를, 거지 나라를 만든 것이 그들 공산주의 국가, 그렇지. 독재 국가들 아닙니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좌파를 망하는 나라라고. 끝이 없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세계 최고 정보기관 모사드가 마련한 그 정보 관련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트럼프에게 브리핑했지만은, 그러나 세계는 다시 혼란 속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반론을 제기했죠. 이란 전쟁의 의도까지 아는 결과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이간시킨 것도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는 것은 이간시킨 게 아니라 이제 실체들을 드러내고 본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유럽은 종이 호랑이도 못 되고 종이 강아지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종이 강아지. 예? 이유가. 그러니까 정신 차려. 니들 종이 강아지 너도 계속하고 있을 거야? 종이 호랑이라네. 종이 강아지도 아니다니까. 이유는 유럽은. 예.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손익계산서는 조금 복잡하죠. 그러나 이란 군사력을 괴멸시키는, 그리고 레바논 헤즈볼라를 세력을 약화시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괴멸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참으로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런 분위기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치인들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공산주의자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유재산도 없고, 예? 일당 독재하고, 언론 탄압하고, 언론을 완전히 꿰차고, 정적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종교도 아편이라고 그러고, 종교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러고, 예? 조상한테 제사 지낼 필요도 없고, 마약이라고 그러고, 아편이라고 그러고, 종교를. 인간이 종교적 가치를 무시해버리고 없다고 한다면 그건 짐승 개 돼지 아닙니까? 보면 이것이. 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은 먼 나라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한번 상정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반발 후에 한국은 미국의 힘이 되는 나라인가 짐이 되는 나라인가를 반복해서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의리가 있는 나라입니까? 양심이 있는 나라입니까? 의리도 없고 양심도 없고 배신자, 그렇게 나라를 지켜줬는데 배악한 도와주지 않는 나라가 배악한 나라 아닙니까? 한미동맹이 지금 된 것입니까? 완전히 나토도 탈퇴 위협을 받고 있지만은 나토는 32개 국가가 감행한 조직입니다. 산술적으로 그들이 받는 압력은 n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32개 나라가 스트레스를 받아봐야 1개 나라를 따지고 보면 32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르잖아요. 일본과 호주에도 압박을 가했지만 그렇게 노골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무장 가능성을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공동위협으로 인식해서 미국과 이스라엘만의 공동위협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공동위협입니다. 그렇죠. 예, 핵무장 위협이 있는 나라가, 이 나라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한국은 미국에 도움이 될 역량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을 한국과 미국에 대한 공동 위협으로 한국만큼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한국 안보 문제는 결국은 북핵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북핵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양천석 칼럼이 주장한 것처럼 트럼프는 북핵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문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행보를 그동안의 일기 트럼프 정부 때 어떤 행보를 가졌습니까? 김정은을 얼르고 달래고 꼬시고 그를 이리 불러내고 저리 불러내고 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졸졸졸 따라오고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김정은은 아무리 핵을 개발하고 있어도 미국의 그 위력과 미국의 힘과 실력을 철저히 알고 있는 집단입니다. 김정은이가 바보 천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김정은에게 또 얻어 터지고 있는 가짜 대통령 이재명,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마무리 읽겠습니다. 뭐 다 읽은 것 같습니다. 예. 네. 트럼프. 자,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트럼프 광고하고 대통령.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 오늘은 우산혁명에 시작되는 날입니다. 어디에서요? 평택 험프리 미군 부대에서요. 무엇으로요? 우산을 들고요. 그 우산을 한 2만 개의 우산이 제조되고 납품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만 개 가지고 부족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얀 우산을 들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전환길 일타 강사가 이제 그 수십억을 벌 수 있는 연봉을 때려치우고 왜 나섰습니까? 왜 전환길 뉴스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합니까? 지금 이 가짜 정부, 가짜 정당, 가짜 대통령이 사기를 쳐서 국권을 찬탈하고 대한민국을 지금 휘집고 주물러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기 방탄 경찰청을 폐지시키고 삼권 분립을 오해시키고 정적을 제거하는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의원이 그들은 마음대로 법안이니까. 숫자 우위를 점령한 입법 독주를 통해서 그 입법 독주도 무엇입니까? 사실은 가짜 아닙니까? 사실은 사기 아닙니까? 왜냐? 부정선거를 통해서 52명인지 53명인지 국회의원이 더불어평양의 국회의원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낙선돼서 떨어질 것들이 당선된 것이에요. 그게 부정선거의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그리고 반국가 세력들, 종북 좌파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 아닙니까? 그의 담화문 발표 이후에 14%밖에 이르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 가까이 급등했었습니다. 며칠 만에. 60% 넘었죠. 60% 가까이. 예. 그리고 사실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없는 시대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론조사하는 모든 폼을 제시하고 제공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여론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감독을 받는 것입니다. 폼을 제시하는 범위 내에서 여론조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해도 괜찮은데 여론조사 기관들을 가끔씩 청와대도 불러드립니다. 예, 가짜 대통령, 사기 대통령 불러들여서 좀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 잘해주세요 대통령 하고 되기 전에 부탁합니다. 재판 받아라. 아니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끌어내리는 방법은 그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대통령 전 받던 재판은 저 광고 말씀을 드리다가 지금 이 얘기가 헷갈렸습니다. 예, 속게 해라. 마가 with ROK 미국의 마가 운동과 대한민국은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번 우산혁명 오늘 오후 1시에 평택 험프리 미군 부대 앞에서 자유우파 모든 단체와
기관들이 다 모여서 집회 시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관심 가지시고 응원해 주시고 오늘 바쁘시더라도 토요일 아닙니까? 전 시민이 특히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평택 험프리 부대 미군 부대에 가서 마가윗 ROK를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 국민이 국민들이 일어나야지. 국민들의 모습을 국민이 깨달아야 됩니다. 의지를 예.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미국에서 됩니다. 절대로 해줄 수 없어요. 근데 저는 본 대한민국 국민이 깨어나 가지고 근데 좌파를 끌어내야 된다. 이런 저는 지금 사람이 많아야 대한민국 미국에 국민들이 도와주는 되는 것입니다. 거의 70% 80% 깨어났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지금 여론조사 기관 우리가 재판 우리가 또는 방송하는- 민주폐합당이 발표하는 여론조사 무슨 이재명이가 60% 70%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길거리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꾸로입니다. 길거리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꾸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아니 조작하니까 그거 소용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깨어나서 예. 우리나라 좌파를 끌어내려야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저는 100% 도움이지. 미국에서 전적으로 할 수 없는 저는 것이다. 100% 그렇다고 보는 것이 길거리 여론조사를 할 결과를 보면 거꾸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특히 2030 세력들이 2030 세대들이 엄청나게 계몽이 돼가지고 현 정부와 지금 하는 폐악질을 낱낱 속속들이 지금 체크하면서 애들이 울분을 참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보 천지여서 이렇게 잠잠한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위대한 착각을 하지 말라 이거야. 이제는 정신 차리라 이 말이야. 예? 끝납시다. 정신 차려. 그 다음에 돈 뿌리는데 우리 속지 말고 투표 일상하고 잘해야 예. 되는데 이제 선거가 임박하니까 선거 또 뺏기 바꿀 추경 예산을 세워가지고 결국 선거로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민주주의는 폭동으로 아 그러니까 선거로 바꾸는 선거를 틀어지고 지들이 마음대로 조작해갖고 부정선거를 하는데 무슨 선거를 돈을 통해서 뿌려가지고 이번 선거 보이콧 전 국민이 이번 선거 보이콧합니다. 왜? 지금 이 제도 이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혀 변화가 없고 그들을 개혁하지 않고 하다못해 단 한 가지라도 수용하지 않고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사전투표에서 투표하는 투표용지에 감독관, 관리관, 감독관의 도장을 찍자고 하는 것 이것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놈의 선거 가지고 선거 원천 무효! 선거 원천 무효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납시다. 예. 자, 여러분 오늘도 하루 잘 보내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하는 건 국민이 좌파 정부는 안 된다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이 깨어나야 된다. 좌파는 빨리 끌어내리고 우파 정부를 세워야 된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세상에 의리도 없고 그리고 양심도 이재명 없지. 계속 재판 받아라. 90%가 재판 받아라고 합니다. 재판 미국으로부터 받고 보호받으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 대통령이 된 이승만 대통령. 그는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초대 대통령이었잖아. 이승만. 야 끝납시다. 그 초대 대통령의 그 위협을 전부 악마화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정말 나라 살리는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경제 대통령.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융성했는데 그 융성 발전된 나라를 틀어지고 역사를 연구해야 돼. 찬탈을 해가지고 이 반민족 반국가 세력들 종북 주사파 친중 친북 미군 물러가라 미군 철수하라 미군은 점령군이다 나는 신영복이가 나는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것들이 지금 이 나라를 틀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은 누굽니까? 그리고 총리는 누구고 민주폐합당의 대표는 누굽니까? 군대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것들 아니요 범죄자들
아니 이재명이가 사기 대통령인데 그 쫄개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요. 그들이 틀어지고 지금 장난질 치고 폐악질 치고 주물러 그러게. 터뜨리고 있는 거 아니냔 말이요. 범죄가 천국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자 비상 끝납시다. 오늘 자, 여기서 우승합니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시고요. 건강해서 흥분을 하고 건강하게 열을 냈는데요. 싸웁시다. 예. 두서가 없이 열을 냈지만은 여러분 공부합시다 우리. 그래가지고 괴몽이 됩시다. 나 전라도 사람이고 김대중 좋아했고 노무현 좋아했고 문재인까지 내가 찍었던 사람이요. 내가 그들의 언어 플레임에 그들의 조작에 넘어가가지고 그들의 프레임 전략에 넘어가가지고 보수 진보가 사실은 좌파 우파 대결이었는데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라고 하면서 진보가 저희들이래. 진보가 저희들이래.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일당 독재주의자들이 저희들이 진보래. 그러면서 그 장난질 치고 거짓 선전선동 뭐 전부 해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나라를 완전히 작살낸 거 아니오. 그런데 진보래. 무슨 진보야. 진보라는 말 자체가 틀렸어. 너희들은 좌파고 너희들은 공산주의자들이야. 야 끝납시다. 예. 네. 그래. 끝나요. 예. 모두 건강하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래도요 화를